자, 성장관리 계획으로 가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시장군수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지정할 때 성장관리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성장관리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시장군수가 수립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개발령 허가에 나오는 성계기구역, 세계구역은 수립만 하면 되지 무슨 승인이니 결정이니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수립입니다. 언제 수립하죠? 구역 지정할 때 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자, 수립 기준은 그럼 전국 시장 군수가 성장관리계획을 자기들 마음대로 수립하면 안 되겠죠. 계획의 기준은 보통 우리 국장이 정한다는데 여기는 뭐 대통령 명예인데 이거는 별 신경 쓰지 마시고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수립 절차는 아까 구역 지정 절차를 계획 수립할 때 준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구역 지정할 때 이 절차 있죠. 이걸 계획 수립할 때도 절차 그대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계획 수립할 때도 주민등록 정치한다는 거 맞아요? 맞죠? 구역 지정할 때 구역 지정 절차를 계획 수립할 때 그대로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구역 지정할 때 주민등록 정치하니까 계획 수립할 때도 한다겠죠, 그죠?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할 때 주민의견 들어야 한다? 맞다. 30회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절차는 별도로 안 받더라도 아까 구역 절차를 그대로 준용한다 그랬으니까 계획 수립할 때도 주민의견 들어야 한다. 맞는 말이다. 여기 시험에 나왔다. 자, 우리 지구단위 계획은 본격 개발이죠. 그 내용이 몇 가지였어요? 8개, 1번부터 8번까지. 그 중에 필수사항은 기건해서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8번에 교통처리계획까지, 1번에 기반시설부터 쭉 나옵니다. 근데 성장관리계획에도 기반시설의 배치와 뭐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배치 형태 똑같죠, 그죠? 다만 지구단위 계획은 내용이 8개나 되는데 성장관리계획에는 내용이 이 정도 간단하다. 지구단위 계획은 본격 개발이니까 내용이 많고 성장관리계획은 약간 개발이니까 꼭 필요한 것만 여기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필수사항 그런 거 없고요. 대충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의왕시의 녹지지역에 혹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했다면 그 성장관리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도로, 학교 이런 거 어떻게 배치하고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배치, 형태, 색채 이런 거 들어간다. 근데 성장관리계획은 성장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난개발을 방지하자,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하자 그런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시험에 요거 31회 때 성장관리계획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맞다. 맞는 걸로 시험 한번 나왔어요. 네, 그 정도. 자,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은 만약에 어떤 동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약간의 개발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해당 지역의 건축 제한을 완화한다, 강화한다? 완화한다. 완화인데 약간 완화다. 지구단위 계획은 많이 완화하고 성장관리계획은 약간 완화다. 자,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 먼저 건폐율. 자,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얼마였어요? 40이죠. 녹보 생농자 20, 개 40이잖아요. 그죠? 그걸 얼마로? 50으로. 한 10% 정도의 완화.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면요? 원래 40이라면 그것의 150%니까 40의 150%는 60이죠. 근데 성장관리계획은 몇 퍼센트 안 하고요. 그것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 그냥 40을 50으로 완화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는 녹보 생농자 할 때 4개죠. 자, 그럼 이거 전부 원래 얼마요? 20이죠. 그죠? 건폐율이? 그걸 한 30으로. 10% 정도씩 완화하는구나. 약간 완화해주는구나. 용적률 완화는 딱 한 군데만, 계획관리지역 한 군데만 완화가 돼요. 만약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하는 동네가 계획관리지역이라면 원래 용적률이 얼마죠? 보생농자 80, 녹계 100. 계획관리가 원래 100이죠? 맞죠? 녹보 생농자 80, 녹보 생농자 80,
그게 아니고 보생농자 80 녹대 100. 세분됐다 하더라도 보존녹지가 앞으로 가서 보보생농자 80, 개생자전 일종 100. 원래 계획관리가 100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이라면요, 당해 지역 용적률이 200%니까 100에 200% 200이죠, 그죠? 근데 성장관리 계획은 그것에 얼마 안 하고요. 100인데 125로 25 정도 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시험이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험에 뭐라 나면 33회 때 성장관리 계획으로 보전관리지역에서 120%, 125% 이하로 완화한다. 맞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다가 용적률이니까 125, 뭐처럼 공부했는 게 나왔네 싶어 덥석 동그라미 쓰죠. 근데 출제위원들은 여기다 함정 걸어놓은 거예요. 계획관리인데 보전관리는 용적률 완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만 신경 써서 덥석 동그라미인데 답은 보니까 여기다 함정 걸어놨더라. 보전관리가 아니고 계획관리는. 자, 다시 정리. 성장관리 계획으로 완화할 때는 건폐율은 계획관리는 40에서 50으로, 요거 4개는 20인데 30으로, 용적률은 딱 한 개 지역만 완화. 계획관리인데 원래 100인데 125로 한 25 정도 완화. 근데 이거는 맞는데 계획관리만 그런 거지 보전관리는 완화 대상이 아니다 이거죠, 그죠? 네, 요거. 자, 문제 볼까요? 교재 한번 보세요, 교재. 32쪽 맨 위에. 자, 성장관리계획. 오른쪽에 다음 사항을 포함. 그럼 밑에 박스 위에다가 내용이라고 적어요, 내용. 성장관리계획 내용이죠. 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용도, 건폐율, 용적률, 배치 형태, 색채 높이, 환경관리, 경관계, 기타.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온 건 첫째 줄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줄치고 거기다 밑에 O 쓰세요. 자, 31회 때 요거 맞는 걸로 시험에 나왔어요. 자, 2번. 건폐율, 용적률 완화입니다. 완화의 동그라미. 우리 공법에 대부분 완화하고 강화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나중에 계밀구역 가면 강화가 하나 나와요. 완화. 자, 먼저 건폐율은 계획관리가 원래 건폐율이 얼마죠? 40이죠? 앞에 40 쓰고 오른쪽으로 화살표 50. 40이었는데 50으로. 50의 동그라미. 오른쪽에 생산관리, 농림, 자연녹지, 생산녹지 30 앞에다가 20. 오른쪽으로 화살표하고 30, 30의 동그라미. 원래 20인데 30으로 완화하는 거죠. 용적률은 계획관리가 얼마죠? 100. 100에서 오른쪽으로 화살표고 125, 125의 동그라미. 근데 계획관리지, 계획관리 밑에다 보전관리 X, 보전관리, 자, 용적률, 125 바로 위에다가 보전관리 X, 보전관리는 용적률 완화는 없다 이거죠, 그죠? 네, 그렇게 두시고. 3번.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 맨 끝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절차를 준용. 문자를 쫙 보시고. 그 밑에다가 뭐요? 주민의견 청취. 주민의견 청취 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구역 절차를 준용한다 이거거든요. 자, 경면 변경 생략.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 5번 갑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재검토. 다른 말로 타당성 검토입니다. 자, 재검토 줄치고 밑에다 타당성 검토. 우리 앞에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가 없다 그랬죠. 그럼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관리계획은 타당성 검토 한다. 몇 년마다? 전부 5년마다. 공법에 타당성 검토 5년이라 그랬죠. 근데 성장관리계획도 타당성 검토합니다. 일단 성장관리계획 임출하고 둘째 줄에 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한다는 거 먼저 아시게 돼요. 그리고 첫째 줄에 5년마다 합니다. 그거. 그리고 누가 합니까? 시장 군수 밑에다 수립자가 타당성 검토한다. 타당성 검토 한다? 5년마다 한다? 수립자인 시장 군수가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공공시설 기속은 33, 34는 이번 텀에 생략. 다음 텀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고요. 계밀구역하고 기부구역을 지금부터 보자 이겁니다.
어떤 동네에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 아파트 500세대가 들었었다. 새로 아파트가 500세대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동네 인구나 교통량이 늘어나죠. 갑자기 아파트 500세대 들었으면 인구나 교통이 많이 늘어났다. 근데 그 동네에 원래 있던 도로, 공원, 학교, 각종 기반시설, 이게 부족하게 되죠. 그죠? 원래 도로가 좁은 도로가 있었는데, 갑자기 아파트 500세대에서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자동차가 많이 다니게 되면, 분명히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이거. 자, 개발 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책에는 생략되어 있는데, 이거 잘 보세요. 성장관리계획구역에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근데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개발 행위를 할 때는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해야 한다. 그렇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성장관리계획구역에도 시장군수가 성장관리계획 수립해놨다면 그것에 맞게 해야 한다. 겁니다. 자, 그래두고요. 개발밀도관리구역, 줄여서 개밀구역 공부해보자고요. 근데요, 진도 들어가기 전에 개밀구역이든 기부구역이든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동네에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가 있다. 근데 이 동네에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이 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동네가 주상공지역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이라면 주변이 건물이 꽉 다 들어차 있는 상태죠. 예를 들어서 저 원주 시내에 군부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 군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어요. 그리고 여기 대우건설에서 아파트 500세대를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구 교통이 늘어나니까 그 주변에 원래 있던 도로, 공원, 학교가 즉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이거죠. 근데 그 주변 지역이 주상공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입니다. 건축물이 다 들어차 있죠. 도로는 부족한데 도로 설치할 땅이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주상공지역이라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부족은 예상되는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그럼 이런 동네를 뭐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지정합니다. 누가? 시장이, 원주시장이 이 동네를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지정해요. 그리고 원래 이 동네에 있던 건폐율이나 용적률, 법으로 정한 법정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합니다. 강화하면 내려가는 거죠. 자, 원래 이 동네에 법정 용적률이 300%라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이게 200% 이런 식으로 강화돼요. 그럼 건축주한테 유리 불리해지죠. 원래 대지면적 3배까지 건축물 올릴 수 있었는데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되면 이게 강화돼가지고 200, 대지면적이 2배까지밖에 못 올라가도록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강화됩니다. 따라서 개밀구역 지정할 때는 주민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주민의견 들으면 전부 다 반대할 테니까, 그죠? 자, 이런 동네. 다시 정리할게요.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데 그 동네가 주상공지역이다. 빈 땅이 없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는 곤란하다. 이런 동네를 시장군수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라고 지정한다. 그리고 그 지역에 원래 인정되는 법정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한다, 강화한다? 강화한다. 어느 정도 강화냐? 건폐율은 강화가, 원래 법에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고 써놨는데 현재 시행령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 강화는 없고 용적률만, 해당 지역 용적률의 50% 이내에서 강화한다. 자, 해당 지역 용적률이 지금 300이죠. 그것의 50%는 150이죠. 최대로 강화해도 150보다 더 강화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요거 인해서. 그럼 300, 200 강화할 수도 있고, 250 할 수도 있는데, 200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역시 건축물, 건축 등에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건 똑같다. 근데 이 동네는 개밀구역 아닌 지역입니다. 빈 땅이 많이 있어요.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죠, 그죠? 즉,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이런 동네를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정합니다. 그럼 도로, 공원, 학교 이런 거 설치하게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대우에는 아파트 500세대 지어서 자기 돈 벌고
이 동네에 필요한 도로, 학교 등의 기반설은 원주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시군 재정으로 충당하면, 건설하면 좀 불공평하죠. 개발행위장은 개발행위에서 돈 벌고 거기에 필요한 기반설은 시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면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죠? 이런 동네를 시장 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렇게 정해요. 그리고 기반시설을 부담하라 이겁니다. 누구에게? 요 개발행위 하는 자에게. 개발행위 하는 자가 기반시설 비용을 내라. 그럼 시장 구조가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이런 동네가 기반시설 부담. 자, 보세요. 강동구 어느 동네에 아파트 전세대를 지었어요. 그럼 현대에서 들어가서 아파트 전세대를 지었다. 그럼 현대는 아파트 지어서 돈 벌어 나가버리고 그 동네 도로, 학교 같은 기반시설은 시민들 세금으로 충당하면 불공평하다 이거죠. 그죠? 그런 동네를 서울시장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한다. 그리고 개발행위자 현대건설 보고 기반시설 비용을 내라.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개물구역, 기부구역 공통점은 둘 다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개물구역은 그 동네 주상공지역이다. 기반시설 설치할 땅이 없다. 설치가 곤란하다. 그러면 당분간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건폐 용적을 강화한다. 원래 300을 200 이런 식으로 덜 짓도록 한다.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그럼 주상공 개발밀도관리구역 아닌 지역입니다. 빈 땅이 많이 있어요. 설치는 가능한 지역입니다. 시장군수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개발행위자 보고 기반시설 비용을 내라.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에 사용하겠다. 이거죠. 자, 이걸 지금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개밀구역부터.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밀구역. 누가 지정한다? 시장군수요. 자, 여기 성계기구역, 셋 다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그랬죠? 셋 다 도시관리계획은 아니라 그랬죠? 어느 지역에? 주상공. 이 동네가 주거 상업공업지역이면 주변이 개발 다 되신 게 빈 땅이 없는 거죠. 그죠? 이 동네에 개밀구역을 지정해요.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 아니다. 녹지지역은 빈 땅이 많이 있잖아요. 여긴 지정 대상 아니다. 그럼 공업지역은 지정할 수 있죠. 근데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면 틀렸죠. 주상공은 지정 가능하잖아요. 개밀구역은 주상공지역에 지정한 거지 녹지지역은 지정 대상이 아니다. 어떤 동네? 개발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데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는 곤란한 곳. 그럼 앞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곤란하면 개밀구역. 문제지 곤란이란 말이 보이거든. 개밀구역 그러면 돼요. 곤란하면 개밀구역인데 곤란하면 기부구역 나오면 틀리는 거죠. 그죠? 이걸 한참 생각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처음부터 곤란하면 개밀구역 이렇게 두시면 돼요. 근데 시험에 29회 때 곤란하면 기부구역에서 틀렸다. 시험에 나왔어요. 그렇게 안 해두면 시험지 받아놓고 생각하다 보면 시간 다 가는 거죠. 그죠? 곤란하면 개밀구역 해도 돼요. 이 동네는 뭐라고요? 개밀구역으로 정한다. 기부구역을 하면 틀린다. 그래서 곤란하면 개밀구역 이렇게 치고. 자, 다음. 그러면 개밀구역 지정되면 원래 그 지역에 인정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한다, 강화한다? 강화. 공법에 다른 데는 전부 완화인데 여기 하나만 강합니다. 개밀구역만 강합니다. 낮춥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동네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때 시장군수가 지정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정 기준은 중앙정부에서 국장이 정한다. 자, 구체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은 일단 개발행위로 인해서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 다음에 지역, 이런 것 때문에 기반시설 부족이 된다 이겁니다. 자, 도로 서비스 수준이 낮아서 차량 통행이 현저히 지체되는 지역. 자, 예를 들어서요, 구파발에 은평 뉴타운,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그죠? 거기 원래 녹지지역 개발장구 이런 지역이었죠, 그죠? 거기 은평 뉴타운 개발해버리면 아파트 많이 들었으면 거기 인구하고 교통량 많이 늘어나죠. 근데 거기서부터 연신내로 해가지고 시내, 그죠? 구파발, 연신내로서 무학재 넘어오는 곳에 주변이 전부 주상공지역이죠. 자, 주상공지역입니다. 그럼 건축물이 다 들어서 있죠, 그죠? 근데 도로 부족하다고 도로 설치할 땅이 없잖아요. 기반시설 부족한데 기반시설 설치는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 지역을 뭐라고? 서울시장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리고 원래 그 지역에 인정되는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합니다. 그럼 원래 해당 지역 용적률이 만약에 300이면 그걸 그것에 150%, 용적률의 150%니까 용적률 50%예요. 그럼 350%, 150이죠, 그죠? 최대로 강화하면 150까지는 강화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건축물이라도 당분간 덜 짓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차량 통행이 지체되거나. 그래서 은평 뉴타운 처음 들어서고 종로로 들어오는데 아침만 되면요 차가 다 막혀버리죠, 그죠? 자, 또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 향후 2년 이내에 수도 하수시설 용량이 초과되는 지역, 학교 수용 능력이 20% 이상 초과 예상되는 지역, 못 외우겠죠? 다음은 여기서 20% 요 말만 기억해두자. 계밀구역이든 기부구역이든 지정 기준에 지정 대상에 보면 전부 20%입니다. 아셨죠? 뭐 다른 거 머리 아프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밀구역, 기부구역 지정 기준은 전부 20%입니다. 그거 하나만 봐줍시다. 자, 누가 지정합니까? 시장 군수가 계밀구역 지정합니다. 근데 시장 군수가 자기 혼자 독단으로 지정하면 안 되죠. 당연히 자기 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장 군수가 지정합니다. 주민의견 청취합니까? 아까 3개 구역 가운데 계밀구역만 주민의견 청취 없다 그랬죠. 이거 주장하면 주민들은 무조건 100% 반대할 테니까, 그죠? 주민의견 청취 안 한다고 시험 2번 나왔어요. 계밀구역은 주민의견 청취 없다. 나머지 2개 구역은 한다. 도시관리계획 아니라 그랬죠. 성계구 세타관리계획 아니라 그랬죠. 이것도 2번. 도지사 승인 얻어야 됩니까? 승인 얻어야 될 것 같으면 여기서 놨겠죠, 그죠? 자, 3개 구역은 시장 구수가 지정하면 되는 거지. 사전에 도지사 승인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이것도 2번. 응? 주민의견 청취 안 한다? 관리계획 아니다? 도지사 승인 필요 없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정하면 지자체 공보에 고시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정한 후에 지정한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겠죠. 변경할 때도 시도의 심의 거쳐야 한다. 공법에 인허가 절차를, 자, 인허가 받은 거 변경할 때 다시 인허가 받고, 뭔가 계획이든 구역이든 지정했던 걸 변경할 때는 원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겁니다. 지도의 심의 거쳐야 돼요. 자,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하면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한다죠. 완화 아니죠. 계밀구역만 강화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완화고. 근데 이거는 법이고요. 법에는 건폐율 용적률 둘 다 강화되어 있죠. 근데 시행령에서는, 대통령령에서는 현재 용적률, 그 지역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다. 그럼 해당 지역 용적률 최대한도가 만약에 300이라면 그것의 50%는 150이죠, 그죠? 그 정도. 더 낮출 수는 없다, 이거는. 140 이러면 안 돼요. 최대한 낮추면 150. 근데 시험에, 요거 시험 5번 나왔죠. 여기 2번. 자, 만약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지역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맞아요? 해당 지역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강화한다. 맞아요? 틀렸죠? 50% 앞에는 용적률만이죠. 건폐율 들어가면 안 되죠. 법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강화 써놓고, 영에서는 용적률 50% 범위 안에 강하죠. 건폐율은 그런 거 정해진 적 없죠, 그죠? 시행령이 안 정해졌으면 현재 시행되는 건 아닙니다. 법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영에는, 현재 시행령에는 용적률만. 여기 건폐율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여기서 시험 5번 나왔다. 요거 한 문장에 시험 5번 나왔다. 그죠? 어떤 데는 교재 몇 페이지 넘어가도 한 문제도 안 나온 데가 있는데, 여기는 요 한 문장에 5번 나옵니다. 확실하게, 그죠? 자,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여기가 계밀구역이다.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온갖 분쟁이 발생하겠죠, 그죠? 해당되나, 안 되나? 네. 자, 그리고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했습니다. 그 후에, 원래는 기반시설이 부족해가지고 계밀구역 지정했는데, 그 후에 기반시설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자, 이 동네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저 은평 뉴타운에서 바깥에 인신에 나오면서 지정해 놨는데요. 원래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데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했다 이겁니다. 근데 곤란한 거지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자, 근데 우회도로가 그죠? 북한산 뒤쪽으로 우회도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는 시내 도로 부족 문제가 조금 완화가 됐죠, 그죠? 그럼 아까 건폐율 용적률을요, 원래 300을 예를 들어서 200으로 강화했었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좀 완화가 되면 어떻게? 이걸 250. 원래 정해진 용적률을 다시 좀 완화할 수도 있다. 근데 주변에 뉴타운 더 개발되면서 더 문제가 더 심각해졌다 그러면요, 아까 200을 150 다시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기반시설 변화를 검토해가지고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하철이 하나 새로 고양시 지나가면서 지하철이 하나 개통돼서 부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을 해제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강화, 완화, 구역 해제.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래요. 아까 개밀구역은 강화라 했는데 여기 완화 왜 나왔냐? 그러지 마시고요. 기반시설 변화가 곤란하다는데 불가능은 아니잖아요. 변화가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그 변화를 검토해가지고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고 구역 해제할 수도 있다. 근데 기반시설 변화를 얼마마다 검토? 주기적으로 검토.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거 일정 기간마다, 법으로 정한 일정 기간마다 검토. 근데 17회 시험 때 기반시설 변화를 즉시 검토하여 틀렸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즉시 검토. 어제 지하철 개통됐다. 오늘 그럼 당장 해제.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정해진 기간마다 주기적으로지 즉시 검토하여 틀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뭐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개발 밀도 관리구 이게 답니다. 이걸 가지고 교재를 한번 짚어보죠. 34쪽. 의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 예상 밑줄 쫙 그으시고, 근데 기반시설 설치는 곤란 동그라미. 곤란하면 바로 이쪽으로 화살표 개밀구역. 곤란 밑에 하면 저거 봐요. 곤란하면 바로 위에 개밀구역. 자, 이렇게 개밀구역 지정하면 건폐율 용적률 강화의 동그라미. 강화죠. 완화가 아니고 강화죠. 근데 2번 누가 지정합니까? 시장 군수. 두 줄 밑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어떤 동네에? 주상공 동그라미. 주상공이죠. 밑에다 녹지지역 X. 녹지지역은 아니죠. 주상공 지역. 다음 줄. 개발 행위로 인하여 기반시설 부족 예상. 기반시설 설치 곤란. 자, 곤란 동그라미. 곤란하면 개밀구역입니다. 자,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기준. 지정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장이 정한다. 자, 넘겨보시고. 35쪽. 자, 둘째 줄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 1번. 차량 통행 지체. 차량 통행 현저 지체. 2번. 도로율 20% 이상 미달. 20%의 동그라미. 3번. 2년 이내 수도시설 용량 초과. 4번. 2년 이내 하수시설 용량 초과. 5번. 2년 이내 학교 수용 능력 20% 이상 초과. 2번. 둘째 줄.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번. 용적률 강화 동그라미. 밑에 갈로에서 0이라고 적어요. 자, 50% 범위 안에서. 그렇죠. 50% 범위 안이죠. 이게 시행령이죠. 그죠? 근데 시행령으로 50% 범위는 용적률만이죠. 용적률 앞에다 건폐율 X. 아까 그냥 강화할 때 법에 있는 거는 건폐율 용적률 강화인데 50% 시행령은 얼마다? 뭐다? 용적률만이죠. 건폐율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해요. 주기적으로 밑줄. 밑에다가 즉시 검토 X. 즉시 검토가 아니고 주기적으로 검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강화, 완화, 구역 해제 조치를 할 것. 자, 지정 절차 갑니다. 자, 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개물구역 지정할 때는 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2번에 둘째 줄 고시합니다. 맨 밑에 지정 효과가 다시 나오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안에서 강화. 강화 동그라미고 몇 퍼센트 범위안? 50%. 근데 용적률만이죠. 용적률 위에다 건폐율 X. 자, 개밀구역은 여기서 뭐 끝나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기부구역이 조금 복잡합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시죠.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 행위로 도로 등의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이거는 점에서는 개밀구역, 기부구역 똑같습니다. 근데 기부구역은 빈 땅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요. 그럼 기반시설 설치하는 대신에 그 개발 행위자에게 기반시설 비용을 내라. 그 돈 가지고 기반시설 설치하겠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 잠깐 보세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부구역. 개발 행위로 인하여 도로 등의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이겁니다. 근데 기반시설을 설치는 하겠다 이거죠. 아까 개밀구역은 주상공지역 빈 땅이었기 때문에 기반 설치가 곤란했죠, 그죠? 그래서 당분간 그 동네 건축 문제도 덜 들어서도록 하자. 부족 문제 그렇게 완화돼. 근데 여기는 설치가 가능한 땅입니다. 설치하겠다 이겁니다. 근데 요 기반시설 비용을 개발 행위자가 부담하라. 자, 그러려면 개밀구역 외지역이라 되죠. 개밀구역은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땅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부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는 지정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개발밀도관리구역에는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하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해놓고 그 위에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또 지정하면 말이 안 되죠. 설치 곤란하다고 거기 설치하겠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외지역에 기부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개밀구역과 기부구역은 중복 지정 가능 불가? 이거 시험 2번 났어요. 개밀구역 위에다 기부구역 지정하는 건 안 된다 겁니다. 왜? 처음부터 외지역에 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 2번 맞는 걸로 2번 나왔고요. 34회 때는 2년 전에는요.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렸죠? 중복 불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다 이거 지정하는 건 안 되는 거죠? 틀렸다. 2년 전에 문제. 요거 중복 불가라는 데서 시험 3번 나왔다고. 개밀구역, 기부구역은 겹칠 수가 없다. 처음부터 외지역에 지정한다 그랬으니까. 네. 자, 그리고 누가 지정하죠? 시장군수. 성계기구역 셋 다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번 해놓으니까 다 됐잖아요, 그죠? 개발행 허가권자가 시장군수니까 그 뒤에 나온 3개 구역, 성계기구역은 다 시장군수가 지정한다. 셋 다 관리계획 아니다. 시장군수가 지정하지 국장이 지정하는 거 아니죠. 시도의사도 아니죠. 시장군수죠. 또 관리계획 아니죠. 어떤 동네에 지정합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요, 그 동네 건축물 건축해가면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기고, 건폐율 용적을 완화한다니까. 건축물 등이 들어서려면 원래 해당 지역의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동네여야 되죠, 그죠?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해당 지역의 건축 제한이 완화되니까 건축물이 막 들어선다. 그러니까 도로 등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럼 어떤 것? 법령의 제정 개정 등으로 행위 제한이 완화 해제되는 지역. 예를 들어서 양평군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해제가 됐어요. 그럼 전에는 보전이었는데 지금은 해제되면 그 지역을 좀 개발할 수 있죠. 아파트 들어설 수 있잖아요, 그죠? 행위 제한이 완화되니까 건축물 들어서니까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용도 지역이 변경 해제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자, 강동구 어느 동네 녹지 지역이었는데 주거지역으로 변경됐어요. 그럼 행위 제한이 완화되죠. 그럼 건축물 더 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걸로 3번 나왔는데 행위전이 완화되는 지역, 강화되는 지역 하면 안 되죠. 강화되면 건축전이 더 심해지는데 건축물 들어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응용해서 이렇게 문제 냈어요. 녹지 지역이 주거 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행위전 완화되죠? 녹지에서 주거 지역 하면 완화되잖아요. 건축물 더 들어섰잖아요. 그죠? 기반시설 부족 문제 생긴다.